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랜드로버 디펜더 옥타입니다. 옥타는 디펜더의 고성능 버전이죠. 일반 디펜더와는 확연히 구분되는 파워트레인을 탑재를 했고요. 강력한 출력에 맞게 하체 및 전자장비도 부강을 했습니다. 디펜더 옥타는 국내 퍼스트 에디션이 우선적으로 출시가 되고요. 가격은 2억 4천만 원입니다. 보통 고성차들이 디테일을 바꿔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가미를 하는데 옥타는 스포티하다기보다는 좀 다르다 정도? 그러니까 외장을 보면은 일반 디펜더와 크게 차별화되지 않습니다. 다만 전폭이 늘어나면서 이게 앞쪽에서 봐도 일반 디펜더보다는 좀 더 와이드한 그런 느낌이 있죠. 디테일 다른 것 중에 하나가 이 디펜더 레터링인데, 그러니까 이 옥타 같은 경우에는 이 레터링이 금빛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더 차별화가 되긴 합니다. 그리고 범퍼 양쪽의 디자인도 다르고요. 뿐만 아니라 측면에 이 디펜더 있잖아요. 이것도 약간 금색이어서 이것도 좀 다르죠. 측면 디자인도 일반 디펜더와 거의 비슷한데, 이 차가 오프로드 성능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해서 전고가 조금 더 높아졌어요. 그리고 이 측면에 보시면 이 측면 유리에 이렇게 옥타 레터링이 별도로 있습니다. 요걸로 그러니까 구별을 할 수가 있어요. 후면의 디자인도 일반 디펜더와 비슷하고요. 다만 전폭이 늘어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늘어난 전폭이 뒤에서 봤을 때 좀 더 두드러집니다. 68mm가 넓어졌어요, 전폭이. 그리고 옆과 앞쪽의 디펜더 레터링은 금색인데 또 뒤에 붙은 레터링은 검은색이에요. 그리고 보통 엔진 출력이 커질수록 머플러의 개수가 늘어나는데, 이 디펜더 옥타 역시 그렇습니다. 쿼드 머플러가 적용이 됐어요. 타이어는 미쉐린의 프라이머시 올 시즌, 사이즈는 275에 50R 22입니다. 외장처럼 내장 역시도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다만 보통 고성차들이 그렇듯이 소재라든가 디테일이 조금 다른 정도죠. 가장 큰 차이점이 이 필러에 적용된 스웨이드 같아요. 그러니까 이 스웨이드가 굉장히 좀 폭넓게 들어가면서 이것 때문에 좀 차별화가 됩니다. 외장처럼 내장도 디테일만 조금 달라진 정도고 기본적인 디자인은 동일합니다. 디펜더가 이제 나온 지가 꽤 됐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디펜더의 실내는 개성이 있고 여전히 좀 경쟁력이 있지 않나. 통상적인 차들 또는 요즘에 업계 트렌드와는 좀 되게 동떨어진 그런 디자인이어서 굉장히 좀 개성이 있습니다. 여전히 좀 신선한 느낌이 있어요, 실내가. 모니터나 안쪽의 UI도 일반 디펜더와 동일합니다. 지금이 홈 화면이고요. 그러니까 기본 3분할이죠. 그래서 이렇게 페이지를 넘겨서 여러 가지 메뉴로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이 차는 옥타 모드여서 예를 들어서 이 다이내믹 I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뭐 랩타임이라든가 스톱워치 등의 기능이 있고, 설정으로 들어가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좀 세분화해서 예를 들어서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기어 변속, 서스펜션까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분화해서 조합을 할 수가 있어요. 톱니바퀴를 누르면은 주요 메뉴가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기존과 동일하죠. 바디 앤 소울 시트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확실히 최상위 모델에서 그런지 시트도 기능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카메라의 경우에는 보통 랜드로버가 이런 3D 카메라를 예전부터 사용을 했는데,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이런 기능이 많아졌지만 여전히 좀 이 카메라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것 같고요. 다만 이 모니터 전체에 출력되는 그 디스플레이 그 면적 자체가 그렇게 이제 크지가 않죠. 그리고 사고 파기사로 들어가면은 여기서 오프로드와 관련된 주요 정보를 이렇게 한눈에 파악을 할 수가 있고요. 웨이드 센싱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기존의 디펜더는 최대 도강 깊이가 0.9m였는데 이 옥타의 경우에는 1m로 더욱 높아졌어요. 공조장치의 디자인도 동일하고요. 다른 랜드로버 또는 기존의 디펜더처럼 이 공조장치는 멀티 펑션이에요, 이 다이얼이. 그래서 컴팩트하게 그 면적을 차지를 하긴 하는데 사용하기는 조금 불편하죠. 왜냐하면은 기본 다이얼 기능은 이렇게 온도 조절이고요. 만약에 바람 세기를 조절한다 그러면 이 바람갭이 있잖아요. 이걸 누른 다음에 이걸로 조절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뭔가 한두 번 더 거치는, 그리고 이렇게 터레인 리스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걸 누르고서 이걸로 조절을 하니까 아무래도 좀 더 조작 편의성은 좀 떨어지는 편이죠. 그 아래쪽에는 넓은 수납 공간이 있고요. 컵홀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수납 공간과 컵홀더의 그 위치가 꽤 좋아요. 랜드로버는 콘솔 박스에 냉장고가 들어가면 이 용량이 줄어듭니다. 이 냉장고는 2단계고요. 이 커버 같은 경우는 완전히 뒤로 넘어가죠. 운전대에는 이 차의 크기를 감안을 해도, 그러니까 디펜더가 작은 차가 아닌데 그 차 크기를 감안을 해도 운전대 사이즈가 좀 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일반 디펜더에 비해서 이 아래쪽에 이렇게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터레인 리스폰스와 다이내믹, 그리고 길게 누르면은 옥타 모드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옥타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옥타
버전에만 있는 오프로드 전용 모드죠. 이 차는 옥타 버전이어서 다이내믹 모드로 바꾸면은 이렇게 계기판 디자인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 차가 출력이 높기 때문에 고성능 버전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지포스 미터가 뜨죠. 이 차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일반 디펜더와 차별화가 되는데 시트도 달라요. 그래서 딱 차에 타면은 운전 안 해도 차가 굉장히 좀 스포티하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시트의 쿠션 자체가 되게 단단해요. 그러니까 쿠션도 되게 얇지만 쿠션 자체도 되게 단단합니다. 그리고 몸을 잡아주는 기능성도 괜찮고, 예, 디펜더 옥타의 파워트레인은 4.4리터 8기통 트윈터보 엔진과 8단 자동 변속기로 조합이 됩니다. 최고 출력은 600마력 이상인데, 일단 디펜더 같은 오프로드 아무래도 더 초점이 맞춰진 차잖아요. 이런 차에 이 8기통 엔진, 요즘에는 8기통 엔진이 굉장히 드문데 요즘엔 6기통도 드물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오프로드에 강점이 있는 차에 8기통 엔진이면은 굉장히 좀 유니크한 차종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랜드로버에서 디펜더가 굉장히 좀 잘 팔리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가지치기 버전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디펜더 옥타의 첫 느낌은 차가 단단하다입니다. 딱 차에 타자마자, 그러니까 운전 안 해도 이게 시트가 지금 되게 단단하거든요. 쿠션이 뭐라 그럴까, 좀 되게 얇아요. 시트가 되게 두꺼운 것과는 별개로 시트 쿠션이 되게 얇은데, 이게 승용차 모델의 스포츠 모델처럼 시트가 그 쿠션 자체도 좀 되게 단단해서 딱히 운전을 안 해도 이 차가 좀 되게 스포티한 차구나 라는 거를 뭔가 느낄 수가 있을 정도예요. 근데 그렇게 좀 시트가 단단한 것에 비해서 하체는 그만큼 단단하진 않고요. 하체도 물론 기본적으로 좀 단단하긴 한데 시트가 이렇게 약간 좀 돌덩이 같은데 약간 좀 마룻바닥에 앉은 것 같거든요. 그걸 생각을 하면은 하체는 어느 정도는 좀 유연한, 그러니까 이 차가 아무래도 오프로드에 어느 정도 초점이 맞춰진 차기 때문에 실제로 이 차가 오프로드 전용 모드도 있죠. 옥타 모드라고. 예, 그렇다 보니까 약간 좀 여유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지금은 이제 기본 모드고요. 다이내믹 모드로 들어가면은 아마 이거보다 좀 더 단단해지겠죠. 근데 아까 처음에 나올 때 좀 인상적인 게 채석장에서 나오는 길이 거기가 오프로드잖아요. 바닥에 다 이제 돌로 깔려 있는데, 그러면 보통 이 정도로 단단하면은 그런 길에서 차가 되게 우들투들 우당탕한데 되게 좀 수평을 유지하면서 주행하는 느낌? 그게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옥타가 일반 디펜더에 비해서 전고가 조금 더 높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시트 포지션도 조금 더 높아지지 않았나. 사실 일반 디펜더만 해도 일반적인 그 SUV보다 시트 포지션이 높은데, 이 차는 이제 그거보다 조금 더 높으니까 아무래도 전방의 시야 확보 또는 오프로드에서 주행할 때 조금 더 유리하긴 하겠죠. 이 차가 출력만 보면은 엔진 소리가 막 되게 클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방금 이제 지나온 길이 주로 엔진 소리가 좀 잘 들리는 그런 구간인데, 그걸 생각을 하면은 엔진 소리가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이 차가 하체가 단단한 차로서는 승차감이 상당히 좋네요. 이렇게 좀 단단한 세팅으로서는 가장 그 노면의 충격을 잘 걸러주는 게 아닌가. 보통 이렇게 단단한 차들은 주행하면은 노면의 굴곡이 되게 잘 느껴지잖아요. 엉덩이로 또는 몸으로. 근데 이 차는 느껴지긴 하지만 뭔가 최대한 좀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평을 최대한 유지하는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에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차가 주로 사용하는 회전수에서는 조용한데 한 이제 2000rpm이 넘어가면은 확실히 일반 디펜더보다는 소리가 좀 더 크군요. 그리고 디펜더가 이제 굉장히 무거운 차종이잖아요. 근데 이게 8기통이다 보니까 차가 진짜 굉장히 가뿐하게 나가네요. 실제로 이 차 제로백이 4초밖에 안 되니까 역대 디펜더 중에서 이런 제로백 성능도 가장 빠르고, 이제 무엇보다도 이 차는 그 파워트레인보다 서스펜션이 차를 제어하는 게 주행에서는 가장 좀 돋보이지 않나.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대한 수평을 유지하는 그런 능력도 그렇지만, 좀 전에 제가 급가속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보통 이렇게 무겁고 좀 큰 차들은 급가속할 때 앞에 좀 들리거나 그러는 경우가 뭐 굉장히 많은데, 이 차는 뭐 그런 현상이 아주 없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좀 최소화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올로드에서
뭐 가속이라든가 가감속 또는 회전할 때 그 조향 느낌을 보면은 이 차가 오프로드에서 잘 달릴 수 있을까? 왜냐하면 보통 이제 오프로드 좀 잘 달리는 차들은 스티어링도 약간 좀 느슨하고 보통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게 올로드에서는 이제 단점으로 작용을 하는데, 이 차는 지금 이렇게 올로드에서 주행하는 느낌으로 보면은 그냥 이 차가 좀 높다 뿐이지 올로드 전용 SUV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가속이 빠른 걸 떠나서 되게 움직임이 민첩해요. 예를 들어서 방금처럼 이렇게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 충격이 뭔가 약간 좀 둔탁하게 들어온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과속 방지턱은 조금 속도가 높으면은 되게 좀 뾰족하게 탁 하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게 승차감을 떨어뜨리는 요소가 되는데, 이 차는 뭔가 둔탁하게 들어와요. 차가 단단함에도 불구하고. 드라이브 모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올로드에서 사용하는 거는 이제 지금 사용하는 컴포트와, 그리고 이 스포크 가운데 보시면 버튼이 있잖아요. 이게 드라이브 모드인데 한 번 누르면은 다이내믹 모드로 변경이 됩니다. 다이내믹 모드로 바뀌면은 이제 보통 차들이 그렇듯이 하체 단단해지고 파워트레인 더 반응 빨라지고 그렇죠. 근데 이 차는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계기판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계기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오른쪽에 지포스 미터가 뜹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저는 하체가 그 컴포트에 비해서 한결 더 많이 단단해질 줄 알았는데 그 정도는 아니군요. 그러니까 이 차가 기본적으로 하체가 좀 단단하고요, 상하 그 바운싱의 거리도 좀 짧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오프로드에 강점 있는 차치고는 굉장히 좀 드물게 상하 바운싱의 거리 있잖아요. 그 움직임이 상당히 좀 적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다이내믹으로 바꿔도 조금 더 단단해지긴 하는 것 같은데 아주 그렇게 컴포트와 큰 차이는 없고, 다른 말로 하면은 승차감도 뭐 그렇게 차이가 없는 거죠. 다이내믹 모드에서는 엔진 소리라든가 배기음이 조금 더 달라지는데, 그러니까 배기음이 2000rpm 이하에서도 은은하게 들립니다. 요즘에는 고성능 차들도 배기음을 좀 크게 안 하잖아요. 이제 작게 하는 추세인데, 이 차도 그 출력이나 뭐 성능에 비해서는 배기음은 그냥 은은합니다. 근데 2000rpm 이하에서도 그 컴포트와는 다른 거죠. 그 소리가 들려요. 이 차는 중간에 풀 가속을 해보면은 그래도 약간, 그러니까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있고 8기통에는 불구하고 살짝 터보 레그가 있는데, 일단 부스트 차면은 그 이후에 쭉 밀어주는 느낌이 훨씬 좋네요. 확실히 기존에 뭐 6기통이나 뭐 디젤은 말할 것도 없고, 와, 좀 뚜렷하게 좀 구분이 되는 그런 동력 성능이죠. 그러니까 보통 디펜더 같이 좀 높은 차는 또는 오프로드는 와인딩에서 돌리면은 약간 좀 부담스럽잖아요. 일단 차가 보기에도 높아 보이고. 근데 이 차는 그냥 되게 부담 없이, 사실 이거보다 한결 더 빨리 달려도 별로 부담이 없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이 정도의 속도가 좀 되게 밋밋하네요. 참고로 옥타는 일반 디펜더보다 전폭이 68mm가 더 늘어났는데, 사실 이게 앞쪽에서 보면은 그렇게 잘 티가 안 나고요, 뒤쪽에서 보면은 넓어진 전폭이 좀 더 티가 납니다. 그래서 이번에 디펜더 옥타를 간략하게 시승을 해봤고요. 옥타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디펜더의 고성능 버전입니다. 사실 요즘에는 디펜더처럼 오프로드 차가 별로 없고, 또는 다기통 엔진에 6기통도 잘 없잖아요, 요즘에는. 그렇다 보니까 굉장히 좀 요즘에는 그 희귀한 요소가 이제 두 개가 이제 결합된 차가 이 디펜더 옥타가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요즘에 디펜더가 인기가 많아도 어쨌든 이 차가 좀 가격이 높아서 대중적인 모델은 아니잖아요, 랜드로버나 디펜더나. 근데 거기에 이 8기통 트윈 터보 엔진이 탑재가 되니까 굉장히 좀 유니크한 차종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옥타의 면면을 보면은, 그러니까 고성능 버전답게 여기저기 좀 되게 신경 써서 만든 것 같아요. 단순히 엔진 출력만 높은 게 아니라 서스펜션이라든가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모드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을 좀 많이 쓰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고성능 차들은 일상의 승차감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 차도 물론 일반적인 디펜더보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승차감으로 보면은 에어 서스펜션 달린 일반적인 디펜더가 더 낫다고 보는데,
근데 차 성능을 생각을 하면은 일상의 자가용으로 사용하기에도 크게 무리가 없는 그런 수준의 승차감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짜 이 차가 이렇게 무거운데도 굉장히 가뿐하게 가속이 되는군요. 보통 이렇게 출력이 높은 차들이 나중에 갈수록 가속력이 좀 더 인상적인데 이 차도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긴 한데 일상적인 그런 회전수에서는 떨림이나 이런 게 굉장히 억제가 잘 돼 있는데 고회전으로 가면은 이 페달이나 운전대로 좀 가늘게 좀 떨리긴 합니다. 근데 이거는 보통 고성차들이 거의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뭐 그런 현상이어서 크게 단점은 아니고요. 아, 이렇게 와인딩에서 번갈아 컴포트 스포츠 쓰니까 뭐 파워트레인이 반응이 빨라지는 것도 빨라지는 건데 그 롤 있잖아요, 롤. 이게 아무래도 이게 차가 무거워서 좌우로 이제 코너에서 롤이 있는데 이게 다이내믹 모드로 들어가니까 그런 그 좌우 롤이 좀 많이 줄어드네요. 이 차는 저기 사륜인데도 좀 꺾은 상태에서 풀가속하면은 출력이 워낙 높아서 그런가? 보통 그 앞바퀴 굴림차에 약간 그 토크 스티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살짝 나타나긴 합니다. 단점으로는 이 차가 의외로 1열도 이중접합이 아니에요. 요즘엔 사실 5천만 원대 차에도 이중접합인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런데 이 차는 이 차 가격을 생각을 하면은 1열 유리가 이중접합이 아닌 게 좀 의외이긴 합니다. 예, 이로써 랜드로버 디펜더 옥타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